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57조 2항 대중문화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해 봄을 보면은 드라마가 삼각관계, 출생의 비밀 이렇게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얘기고, 또 노래 가사들도 노랫말들도 사랑과 이별이 어떻고 해서 비슷비슷하다. 또 특정 배우가 여러 개의 광고를 찍는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라고 할 때 결국 안정적으로 상업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상업성 같은 것이 있겠고, 그걸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늘 관심 있어하는 비슷한 패턴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가요의 가사를 쓰고, 또 특정한 모델이 늘 일정한 정도의 효과를 내니까 그 사람을 계속 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 첫 줄에 큰 1번 대중문화에 의의 해놓고 까만 부딪치의 부분에는 소괄호 1번 대중문화의 의미와 특징, 바로 옆에 의미가 있겠어요. 밑줄 쳐보면은 대중사회를 기반으로 형성되어 다수의 사람이 소비하고 향유하는 문화. 그러니까 과거에 근대 이전에는 귀족, 소수의 귀족만 문화를 향유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귀족 문화를 볼 수 있는데, 현대에 와서 이른바 대중사회가 형성되면서 문화면서 대중문화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고, 그 대중문화의 종류로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인터넷과 연관되는 것들, 영화, 연극, 가요, 만화, 서적 주변에 많은 대중문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대중문화의 특징은 세 가지로 교과서에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의 결론 핵심이 있겠어요. 첫째, 대중 매체에 의해 생산되고 확산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도 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이윤을 창출하는 상업적 특징을 지닌다. 셋째, 우리의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 세 가지 대중문화의 특징이 있겠다. 첫 번째를 다시 보면은 첫째, 두 번째 줄에 오늘날 현대 대중문화는 말이야, 신문, 방송, 인터넷 같은 대중매체, 이른바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대량 생산, 복제, 빠르게 전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많은 수의 대중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문화산물을 공급함으로써 대량 소비를 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매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대량 생산, 복제, 전파, 소비, 이것이 대량 소비까지 쭉 이어지는 특징이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시장을 통해 유통되면서 이윤을 창출한 상업적 특징을 지닌다고 했는데,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대중문화가 유통되다 보니까 이 생산자들은 문화산물을 거저 제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상품의 형태로 생산해서 제시하면 대중은 말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 소비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일상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할 때, 현대인들은 여가 생활의 상당 부분을 대중문화를 소비하면서 보내는 것, 우리 생활의 일부로 아예 자리매김이 되었고, 그래서 대중문화는 대중의 감수성과 취향 등 행동 양식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서 행동 양식 전반 할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그 복장을 따라 입는다든가, 말투를 흉내낸다든가, 닮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어요. 팬클럽 활동 같은 것도 거기에 해당되겠죠. 뒤에 넘겨보세요. 대중문화의 긍정적 효과는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 줄에 동그라미 1번하고 어디냐면 문화의 대중화에 이바지했다. 두 번째 줄에 아까 얘기한 이게 나오죠. 과거에는 소수의 사람이 문화적 자산을 독점하였으나, 그러니까 이른바 귀족 문화라고 볼 수 있죠. 일반 대중은 문화를 향유하기 어려웠어요. 대중사회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이후에 대두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로 이 대중문화가라는 개념이 이제 20세기 이후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대중문화가 다양한 문화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풍부하게 공급해주고 더 많은 사람, 대중이죠. 소수의 귀족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 밑에 누구나 쉽게 문화에 접근한다. 현대인의 문화산의 저변을 확장한다. 이건 장점이죠. 그러니까 문화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대다수의 국민들, 시민들이 향유한다는 것은 좋은 점이다. 그 두 번째 문단에는 동그라미 2번하고 대중이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는 대중 사회이기도 하고 그 1인 1표로 똑같이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 민주주의 사회죠. 그러니까 대중이 이 대중 문화를 통해서 사회에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사회 참여도 하고 사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이런 것은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대중문화를 통해서 과거에는 소수의 귀족문화에서는 잠재워졌던 것들이 이제 대중에 서 드러날 수가 있죠. 그래서 현실의 불합리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문화를 통해서 고발할 수 있고, 그런 고발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회 개선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의 대중의 의지를 대중문화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어서 단점 좀 더 많이 얘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극복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따로 그 밑에 따로 크게 분류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장점이고 이게 이제 단점인데, 이건 큰 2번으로 해서 대중문화 관련된 윤리적 문제점 세 가지를 넣어야겠어요. 소가로 1, 2, 3 고딕체본에 자리 표현해 두면 되겠고, 자, 첫 번째는 지나친 상업성이 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거기 보면 오늘날 대중문화는 이윤을 창출하는 상품으로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얻어야 하는 경제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자본주의 논리죠. 그래서 그 옆에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기업적 문화산업은 더욱 많은 사람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중문화를 단순한 상품으로 여긴다.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상품 이상의 것인데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서 이윤 획득의 도구로 삼는다.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비록 대중문화가 상품성이 분명히 있는 건 있는 건데, 있다고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대중문화에는 물적 필요에 따라 사용되고 버려지는 일반적인 소비자는 다르다. 예를 들어서 형광등이라든가 볼펜하고는 다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밑에 대중문화는 사람들의 물적 필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욕구를 충족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가되는 거죠. 물질적 필요로 끝나는 것들은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이런 도구들, 책상이니 형광등이니 냉장고 이런 거지만, 대중문화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정신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문연이 빠지면 문제가 된다. 마지막 줄에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대중이죠. 자신이 접하는 문화에 담긴 내용이나 가치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는다. 직접도 영향을 받고 간접도 크게 영향을 받죠. 그 오른쪽에 따라서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대중문화를 단순한 상품으로 여기서는 안 되며 그랬지, 상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대중문화가 미칠 정신적 영향과 사회 효과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당위성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그 대중문화의 제작자들이, 얼마나 생산자들이 말이야, 얼마나 그것을 배려하느냐는 것은 아마 그 대중문화의 생산자 나름마다 다를 수 있겠어요. 왼쪽에 보면 스스로 생각하는 여름에 보면은 스타를 만들었다, 필요 없으면 버리는 거. 그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그 핵심에는 상업성이 있는 거예요. 상업성. 그리고 스타라고 하는 존재도 결국은 소모품으로서 이용하다가 버리는. 뭐 본인들도 물론 뭐 이득을 챙기기도 하겠지만, 대중문화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생산자들이 스타를 만들어서 이용하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고 새로운 스타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저변에 결국은 상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이런 뭐 도구들처럼 소모품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결국은 뭐예요? 상업성에 따라서 뭐가 나타나? 인간의 소외, 인간 소외, 비인간화, 인간성 상실이 연결될 수밖에 없겠어요. 인간이 인간 대접을 못 받고 도구처럼 평가받게 된다, 이런 의미지. 분명히 문제점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오른쪽 네 번째 줄에 자본에 종속된 대중문화 그랬어요. 여기는 아주 노골적으로 종속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거기 쭉 보면은 영화를 제작하거나 전국 규모의 텔레비전 방송을 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 막대한 비용을 대는 존재가 자본가들이잖아. 거기에 종속이 안 될 수가 없다. 자, 여섯 번째 따라서 대규모의 자본을 소유한 사람 또는 집단이 자본가라는 얘기지. 결국 다수의 사람, 대중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대중문화를 생산, 유통할 수 있게 되고 영화나 드라마 제작, 음원 및 도서 판매 등 대중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자본이 지배적 영향을 행사하는 문제가 저절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돈이 있어야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생산하고 음악도 말이야 노래도 취입을 하고 할 수 있게 되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나 이 자본의 역할이 대중문화에서 나쁜 점만 아니다라는 게 이제 11번째 줄. 자, 거기 보면은 어떤 면이 있냐면은 문화업계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보상 중요하죠. 그 옆에 대중문화의 양과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과거에 우리 사회에서도 일제시대는 물론이고 50년대 60년대 때 문화인들 보면은 극변한 상태에서 살다 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 그래서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고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니까 대중문화의 양과 질이 풍요해지고 질이 높아질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 그건 장점이고 그러나 해서 역점이니까 단점이죠. 13번째 줄에 오늘날과 같이 대중문화가 자본에 종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속까지 가면 바람직하지 않겠지. 자본을 소유한 소수의 집단이 대중문화 전반을 독점 또는 과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소비하는 각 개인을 문화산업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 그렇죠? 굴러떨어지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문화의 어떤 밑에 세 번째 창조성과 다양성 이것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자본과 독립적으로 보장이 돼야 문화의 다양성과 질이 높아질 수 있는데 단지 자본에 의해서 움직인다 그러면 그 자본가에 휘둘리다 보니까 그 예술가의 창조성이 묻혀버리고 꺾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오른쪽에 이제 그 사진하고 밑에 이제 옆에 설명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중간에 있는 부분 미리 기획된 간접 광고 때문에 드라마 내용을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에 있어서 이 오픈카를 선전하기 위해서 자동차 광고를 위해서 극중 주인공을 폐소 공포증 환자란 말이야. 그 설정해서 은근히 이제 오픈카를 선전하는 이런 것들은 원래 드라마가 원래 이것과 상업성과 관계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상업적 효과를 위해서 그걸 끼워 넣는 그런 일들은 예술의 질을 사실은 저하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오른쪽에 한 걸음 더 보면은 대중문화와 판매 전략 그래서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기업적 문화산업은 동그라미 1번 해둬도 되겠는데 동그라미 1 대중의 평균적 취향에 맞춰 문화상품을 기획 제작. 왜? 그게 상품성이 있으니까 상업성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번째에 동그라미 2번 광고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대중의 취향을 만들어내버린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데 자 처음 윗부분에 대중의 평균적 취향에 맞춰 문화상품을 기획 제작한다라는 것은 그 두 번째 아래에 이미 시장에서 상품성을 인정받은 요소를 최대한 반복 이용함으로써 상품으로서의 대중문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판매한다. 그 이익을 챙기겠다는 거죠. 새로운 시도라는 것보다 늘 효과가 있는 틀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이용한다 이거야. 다 경제면이 연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광고를 통하여 의도적으로 대중의 취향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는 마지막 세 줄에 새로운 유행과 스타를 지속해서 만들어냄으로써 대중들이
기존의 문화 요소의 실정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 상품을 소비하도록 수요를 창출해낸다. 그래서 A라는 스타를 활용하다 그것이 끝나면은 B라는 스타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대중의 관심을 이동시켜서 또 이익을 획득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얘기는 이제 그 밑에 오픈카 얘기와도 연관이 되겠어요. 함께라는 가화를 보면은 잠시만요. 함께하는 가을을 보면은 자본이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까? 거기 보면 저 영화는 다른 영화에 비해서 상영관도 많고 상영일 수도 많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쉽게 저 영화를 선택하는 것 같아. 그 이야기 들었어. 공공음악 사이트에 특정 가수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음원을 대량으로 사들인 일이 있었대. 음원 사재기잖아.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것은 자본이잖아. 자본이 치명적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죠. 돈으로 그 말하자면 그 대중들의 주목을 끌 수가 있다는 거야. 결국은 그것도 결국 뭐겠어요? 대중문화가 자본에 종속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은 이번 질문에 바람직한 관계. 바람직한 관계는 맨 위에 세 번째 줄에도 있는데 대중문화의 생산자는 대중문화를 단순한 상품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대중문화가 미칠 정신적 영향과 사회적 과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겠는데 결국 상업성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지만 대중문화의 그러니까 문화예술가의 창조성과 다양성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양자를 병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160쪽 보세요. 세 번째 대중문화의 문제점은 폭력성과 선정성 두 가지인데 자 거기 보면은 첫 줄에 이윤 창출의 수단으로 여겨지게 되니까 그런 면이 상당히 많아지니까 결국 뭐야? 많은 대중의 흥미 관심을 얻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옆에 자극적이 돼야 돼. 그럼 자극을 하는 사람을 자극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것이 폭력성과 세 번째 줄 선정성. 폭력성과 선정성.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를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자, 두 번째 문단은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싶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가진 분노, 성적인 욕구, 특정한 감정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신 해소시켜준다 이거야. 그게 장점이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폭력적이나 선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대리 경험함으로써 실제적인 폭력과 각종 선정적인 어떤 각종 일탈 행위, 일탈이라는 건 벗어나는 행위인데 잘못된 행위죠. 이것을 줄일 수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긍정적 평가고 부정적 평가는 그 옆에 밑에 문단에 피해자의 고통에 관한 관심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에는 눈 감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폭력을 지나치게 미화하거나 악을 응징하는 수단으로 정당화하여 대중이 폭력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지니게 될 위험성. 악을 응징하는 수단이라 하더라도 폭력이 언제나 정당화되기는 어렵죠.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응징 쪽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잖아. 그래서 악을 응징하는 폭력이니까 정당하다 하는 것은 때로는 선악의 구분을 하기 어려울 때 그냥 폭력으로 나가는 경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는 거지. 또 근데 성적으로 야하다는 게 선정이잖아. 그래서 10번째 끝에 대중문화의 선정적 장면 또한 인간의 육체와 성을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만 간주하거나 그럼 인간은 완전히 수단적인 존재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과시적 대상으로 삼는 때로는 자기 어떤 선정적인 어떤 면을 과시하는 면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뭐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나친 폭력성과 선정성은
비인간화, 인간 존엄성 상실, 인간성 상실로 이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이것을 이제 부정적인 면을 반복해 설명하고 있는데, 세 번째 문단 첫 줄에 보면, 그 마지막 문단 첫 줄에 보면은, 대중문화의 폭력성과 선진성이 있어. 거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상반된 평가, 그러니까 긍정, 부정 평가가 있었잖아.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제 긍정면이야 문제가 안 되죠. 부정적인 면을 볼 때 마지막 두 줄에 대중문화의 지나치게 폭력적, 선정적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정신을 고양이라는 건 높인다는 건데, 문화라는 것은 인간의 사고와 정신을 높여줘야 되는 건데, 그런 문화의 본연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지나친 폭력성, 선정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같은 영화를 보면서도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자, 오른쪽에 큰 3번 대중문화에 대한 윤리적 규제. 자, 오른쪽에 가위로 영화 필름을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이게 이제 규제와 연관되죠. 그래서 거기 오른쪽 필름 밑에 보면은 영화, 가요 등 대중문화에 대한 제도적 차원의 규제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강화 또는 완화되기도 한다 그랬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볼 때는 완화되는 분위기로 흘러왔다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60년대 후반인가 그때 윤복희라는 가수가 미국 갔다 오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비행기 트랩에서 내려올 때 한국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지. 그 선생님이 20살, 20살 전후에는 남자가 머리가 길면은 단속을 받았어요. 강제로 깎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제도의 어떤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이 제도적 규제는 차이가 클 수 있고 전반적으로는 좀 완화되어 온 편이다. 자, 거기 이제 261쪽 꼭대기에 보면은 대중문화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모방한 일탈 벗어나는 사례가 사회적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범죄라든가 그런 것들이 규칙 위반이 이제 일탈 사례죠. 이것이 증가하면서 대중문화에 대한 규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윤리적 규제는 세 번째 줄에 제도적 차원의 규제와 개인적 차원의 규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네 번째 줄에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규제, 여기에 찬성 반대가 있다 이런 얘기야. 언제나 그런 얘기를 했죠. 현대에 와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는 보통 개인적 차원, 개개인이죠. 그 다음에 사회 구조적 차원. 이 두 가지 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각각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정답, 올바른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논술을 쓰거나 면접을 하거나 구술 면접을 하거나 이럴 때도 두 가지 면으로 얘기를 해주면은 좋은 답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순서를 좀 바꿨지만은 이것은 개개인의 차원이니까 개개인의 그러니까 강제성이 보통 상실되는 경우가 많고, 물론 이것도 이제 제재가 들어오지만 개개인 차원의 노력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개인적 차원에 있는 것이고, 사회 구조적 차원은 강제성이 바로 들어오는 거죠. 사회 구조라는 것이 대표적인 게 법이고 제도, 정책, 각종 규칙이라든가 규정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거기 다섯 번째 줄에 우선에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규제를 찬성하는 거야. 대중문화의 폭력성, 선정성의 표현 수위가 높아지면은 미풍양속이 깨지고 청소년 보호에 문제점이 생기니까 규제해야 된다.
그 밑에 동그라미 반면 동그라미에서 반대한 입장이야. 이렇게 규제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제한하는 잘못된 것이다. 특히 이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악용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대중문화에 대한 검열의 경우에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거나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런 경우가 꽤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거기도 뭐 나와 있지만은 무슨 특별하게 지금 봐서는 문제가 없는 건데 그때는 뭐 작은 개념 뭐 바보라든가 이런 개념이 뭐 마음에 안 든다든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상영 못하게 한다든가 뭐 노래도 가사에 이제 뭔가 현 정권에 반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들은 다 그냥 그 금지곡이 돼버리고 그런 식의 것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다시 반대 규제를 반대하는 제도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데 국가가 그것을 검열을 통해서 정치적 의도를 현 정권이면 정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관철하기 위한 억압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제도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줄에 끝에 보면 개인의 주체적 규제가 요청, 주체적 규제잖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내가 나를 규제하는 거니까 남의 제재가 직접 오는 건 아니야. 개인적 차원의 규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스스로 우리가 개개인이 알아서 하자는 얘기인데 12번째 줄 대중문화에 대한 성찰과 문제의식 없이 주어진 말을 감각적으로 수용만 한다면 우리는 그저 대중문화의 소비자에 불과한 존재가 된다. 주인이 못 된다 이거야. 대중문화의 홍수, 대중문화 막 범람해 엄청 많은 대중문화가 쏟아져. 대중문화 홍수 속에서 문화적 주체가 주인공이죠. 문화적 주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이야 자신과 더불어 공동체의 삶을 더 풍요롭게 고양, 높여주는 것이 좋은 문화의 전제 조건임을 알아야 되고 나와 내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고양해줘, 높여주는 것 이것이 좋은 문화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맞는 문화인지 아닌지를 걸러낼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문화적 주체가 되는 거죠. 비판적 시각인 거죠. 늘 얘기하지만 비판이라는 말은 원래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 잘 모르겠으면 보류해두고 이걸 구분하는 것이 비판이야. 좁은 뜻의 비판은 이것을 얘기하죠. 협의, 좁은 뜻의 비판. 저 사람은 너무 비판적인 사람이야. 그런 식의 표현들 보통의 경우에 자꾸 안 좋은 얘기만 나쁜 면 시작하는 것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좁은 뜻인데 비판의 원래의 뜻은 좋은 것, 나쁜 것, 잘 모르겠는 것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기,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한 나와 공동체의 삶을 풍요롭게 고양, 높여주는 것을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이 이 대중문화가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내가 걸러낼 수 있어야 내가 이 대중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개개인이 해야 되는 노력이고 국가 차원에서는 제도적 측면에서 규제하자라고 하면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고 규제를 반대한다 그러면 규제 반대 입장이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제도적 규제를 아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알맞은 정도에서 제도적 규제는 당연히 필요한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제도적 규제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고 실제로 어느 사회도 그런 사회는 없는 거죠. 자, 생각이 쌓이는 겨울에 보면은 대중문화 속에 숨은 문화산업 살펴보기로 했는데 이 문화산업이라는 말은 거기 이제 그 호르카이머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아도르노라는 사람도 포함해서 이 호르카이머라든가 그 아도르노 이런 사람들이 문화산업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문화가 산업에 종속되었다는 의미가 돼요. 산업에 종속된 문화인 거죠. 그 자체가 이미 비판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되는 거야.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 시대에서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사회 흐름은 사실상 최고 경영자의 은밀한 주관적 의도에 달려있다. 최고 경영자? 경제 냄새가 나죠. 그 밑에 이러한 것에 비하면 문화 부분의 독점은 부차적인 문제일 것이다. 대중사회에서 문화는 실질적으로 권력 소유자들의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된다. 산업의 각 영역은 경제에 서로 얽혀 있는데 방송산업은 전기산업에 종속돼 있고 영화산업은 은행업에 돈을 은행에서 빌려야 영화를 찍을 수 있으니까 말이야. 문화의 이러한 특징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주인다움은 사라지는, 주체성에는 주인다움이야. 주인다움이 사라지는 거다. 예술가의 주인다움이 사라진다는 거야. 예술가가 자기 하고 싶은 걸 못해. 돈 된 사람 비율을 맞춰서 내가 하고 싶은 예술품을 바꿔버리는 거야. 자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단지 그것을 향유하기만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자본은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다. 개인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것은 개인의 창조성이라든가 다양성이 꺾이는 거죠. 문화산업의 생산물은 여가 생활에서조차 소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노리고 개개의 문화 생산물은 모든 사람을 일하는 시간과 마찬가지로 휴식 시간에마저도 잡아놓는 거대한 경제체계의 일부가 되어버리고 어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이든 언뜻 보면 임의적인 그냥 창발적으로 자기가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을 각사에 요구하는 규격품처럼 재생산하려는 의도를 담고 만드는 거다. 자본에 종속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쉬운 해설 보면 호르카이머는 자본이 이윤축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대중문화의 생산과 유통과 소비의 전 과정에 개입하는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보기에 문화산업은 대중이 비판적으로 사고하거나 상상하기보다 매체가 제공하는 문화상품을 그냥 받아먹어라, 그대로 수용, 소비해라 라고 장려하는 일만 한다. 비판적 사고와 상상을 꺾어버리는 거죠. 이처럼 문화가 자본에 종속될 경우 시장 논리로는 파악할 수 없는 문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의 본연의 가치는 시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장 논리를 넘어서는 것이어야 맞는 거지. 엄밀하게 보면은 문화는 경제 논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완전히 종속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 이런 대중문화 이런 특징 속에서 우리 대중이 주체성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 규제도 있어야 되고 제도차적 규제도 있어야 개인의 주인으로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